방금 스마트폰 용량이 차가지고 기존에 유튜브에 업로드 완료된 걸 삭제하고 이제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11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 시절에 그 미국 북서부의 그 지역을 캐나다와 국경선을 이제 그었는데요. 그게 바로 북위 49도선을 기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대륙을 동부, 중부, 서부로 3등분했을 때 거의 서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 영토는 1845년에 텍사스 공화국을 28번째 연방의 주로 편입시킨 것, 또 1846년에 미국 북서부 지역을 북위 49도선까지 북진시킨 것, 그 다음에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승리하고 멕시코가 패배함으로써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이 체결이 됨으로써 미국 남서부 지역에 해당되는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유타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이런 지역들, 미국 대륙의 남서부 지역의 그 주들을 미국이 멕시코에게 1825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을 해가지고 영토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텍사스 공화국을 연방에 편입한 것, 미국 북서부 지역의 오리건주, 워싱턴주, 이런 와이오밍주 이런 지역들을 미국 영토에 편입시킨 것, 그 다음에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 남서부 지역의 그 영토를 미국에 편입시킨 것, 이런 것들이 다 제11대 대통령 제임스가 아니라 제임스 포크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까 미국 대륙을 동부, 중부, 서부로 3등분했을 때 중부에 해당되는 광활한 지역은 1803년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시절에 프랑스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는데요. 미국 서부 지역은 이제 11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포크 대통령 시절에, 즉 1845년부터 1848년 사이에 그렇게 미국 서부 지역의 광활한 지역을 미국 영토에 확장을 편입을 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1848년에 미국 남서부 지역을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1825만 달러에 매입한 그 1848년 그 시기에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 근처에서 금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입소문을 통해서 주변에 전파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미국의 이제 서부 금광 발견 지역으로 몰려들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을 1849년에 몰려든 사람들이라 해서 1849 할 때 49 해서 그 사람들을 49er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캘리포니아주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캘리포니아주가 1850년에 미국 연방의 31번째 주로 가입을 하는데요. 지금은 미국 50개 주 중에서 여기 책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빨간색 인문학서적 7번째 작품인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편에 다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 50개 주 중에 캘리포니아주가 독립국가로 독립을 시킨다면 세계 경제 규모가 랭킹 4위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 중국, 독일, 캘리포니아 이 순서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주요 주들을 독립시킨다면 텍사스주는 독립을 시킨다면 세계 경제 규모가 8위이고 뉴욕주를 독립시킨다면 세계 랭킹 10위고요. 플로리다주를 독립시킨다면 세계 랭킹 16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미국의 4개 주, 상위 4개에 해당되는 그 주들,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뉴욕주, 플로리다주는 각각 독립국가로 독립시킨다면 세계 경제 규모가 각각 4위, 8위, 10위, 16위에 해당된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강력한 주들입니다. 자, 그게 캘리포니아주가 인구 면에서도 미국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미국 인구가 약 3억 4천만 명인데요.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3,900만 명 정도로 G7 국가 중에 하나인 캐나다 인구와 비슷한 3,900만 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 수도 54명으로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 주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미국 대륙을 동부, 중부, 서부로 3등분 했을 때 서부 지역의 광활한 지역을 제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 대통령 시절에 획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대 대통령이 바로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인데요.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은 바로 미국 멕시코 전쟁의 영웅입니다. 미국 멕시코 전쟁에서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맹활약을 해가지고 인기가 급상승해서 바로 그 직후에 미국 멕시코 전쟁이 끝난 그 연도에 치러진 1848년에 치러진 미국 제 12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커리 테일러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임기를 시작한 지 약 한 1년 4개월쯤 된 거죠. 임기가 1849년 3월 4일에 시작돼가지고 1850년 7월 4일이니까 1년 4개월쯤입니다. 1년 4개월쯤이 됐던 1850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죠. 날씨가 더운 그때 과식을 했습니다. 과식을. 그래서 차가운 얼음 우유에다가 체리 뭐 이런 걸 섞어 가지고 과식을 해 가지고 급성 위경련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쿰스 저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미국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테쿰스 저주로 사망한 분은 7명의 역대 대통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임기 중에 사망했던 대통령 8명 중에 7명은 테쿰스 저주와 관련이 되지만 1848년에 당선된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은 테쿰스 저주와는 관련 없습니다. 왜냐하면 1848년에 당선됐기 때문에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난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이 아니고 20년 주기로 당선된 대통령도 아니기 때문에 테쿰스 저주와 관련 없이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이 바로 1848년에 당선돼서 1850년 7월 4일에 급성 위경련이 걸려서 5일 만에 사망한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사망하니까 이제 13대 대통령으로 바로 밀러드 필모어입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릴 때 밀러드 필모어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가 병사 위경련으로 사망함에 따라 부통령 지위에 있었던 밀러드 필모어가 제13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밀러드 필모어는 양복 재단사 출신입니다. 양복 재단사 출신이 나중에 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의 위경련 사망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를 해서 제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 단임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을 다시 재선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바로 제14대 대통령 플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입니다. 자, 32대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와 이름이 똑같죠. 보통 이름이 퍼스트 네임, 세컨드 네임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게 이름이고 뒤에 있는 게 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대 대통령이 바로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 32대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인데요. 뒤에 있는 게 성이고 앞에 있는 게 이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3대 대통령,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과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름이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뭘로 유명하냐면 이분은 뉴햄프셔주의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치 활동을 연방 상원 의원, 하원 의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방 상원 의원까지 됐는데 그분의 부인이 워낙 정치를 싫어했습니다. 이 정말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이 정치판에 왜 계속 남아 있으려고 하냐라고 남편에게 애걸복걸 정말 이제 통사정을 했습니다. 정치하지 말라고. 그래서 남편이었던 프랭클린 피어스는 연방 상원 의원에서 중도 사임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부인이 충격을 받아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기절을. 남편한테 그렇게 정치하지 말라고 설득해가지고 연방 상원 의원직에서 사임을 했는데 이제 다시 대통령 후보로까지 지명이 돼버리니까 이제 대통령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 텐데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인이 충격을 받아서 기절해버린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이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입니다. 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2021년에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본사가 있는 정치 케이블 방송 C-SPAN이 역사학자,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 인기도 순위를 조사를 했는데요. 랭킹 1위부터 10위 말씀드렸고요. 상위 랭킹 1위부터 10위, 꼴등에서 1위부터 3위를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위 랭킹을 말씀드리면 가장 인기 있는 순위 상위 랭킹 1위부터 10위가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4위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 5위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6위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7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8위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9위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10위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이 이상이 상위 랭킹 1위부터 10위인데요. 꼴등에서 뒤에서 밑바닥에서 1위부터 3위를 말씀드리면 가장 밑바닥 최하위가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꼴등에서 두 번째가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 그 다음에 꼴등에서 공동 3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45대 대통령이자 47대 대통령이 되는 도널드 트럼프, 또 꼴등에서 공동 3위가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입니다. 자, 그 꼴등에서 첫 번째가 바로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총각 대통령입니다. 독신 대통령입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은 분이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인데요. 인기도 순위는 꼴등입니다. 꼴등.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제16대 대통령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하든지 간에 부동의 랭킹 1위의 인기도 순위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을 소개해드릴 때 5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중북부 지역에 사우스 다코타 주가 있는데요. 그 내용도 여기 다 소개된 내용입니다. 빨간색 책, 인문학 서적 7번째 작품인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지금부터 2달 전인 2024년 11월 13일에 출간했는데요. 여기에 50개 주를 다 소개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사우스 다코타 주에는 러시모산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역대 대통령 4명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거대한 바위에다가 거대한 얼굴, 두상을 조각을 해놨는데요. 가장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오른쪽으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오른쪽으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 가장 오른쪽으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 네 분의 대통령이 아까 인기도 순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 분들하고 일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조각했던 조각가는 거기에다 추가로 조각을 할 만한 바위가 없다. 추가 조각이 가능하려면 바위의 재질, 또 바위의 면적 이런 게 고루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조각할 만한 바위가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조각을 한다면 누구를 조각하는 게 좋겠냐라고 또 설문조사했는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아까 인기도 순위에서 3위에 해당되는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했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추가로 조각을 한다면 그분이 가장 선호도 1위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 45대 대통령 겸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45대 대통령 시절에 사우스 다코타주 주지사에게 도널드 트럼프 자신을 거기에 조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우스 다코타주 주지사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는 거절당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에이브러햄 링컨 16대 대통령은 부동의 랭킹 1위인데요. 5달러 지표 초상화 주인공이자 그 러시모산 국립공원에 조각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을 생각하면 자 남북전쟁의 영웅이자 그 다음에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교자로 추앙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남북전쟁이라는 미국의 내전이 발생한 거죠. 1861년 4월 12일부터 1865년 4월 9일까지 약 4년 동안 전개된 미국의 내전 시빌 워 남북전쟁이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절에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했고 남부군이 패배함으로써 남북의 분단을 막은 거지 않습니까? 그 남북전쟁은 다 잘 아시다시피 배경이 북부는 노예제를 반대하고 남부는 노예제를 찬성을 했는데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노예제 폐지론자이고 이분이 1860년에 당선이 되니까 남부 지역의 주들이 다 미국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별도의 독립국가를 만들어버리고 대통령까지 별도로 선임을 해버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연방이 이제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해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 합중국 대통령이었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이건 남북의 분단을 막기 위해서 즉 남부 지역에 있는 주들이 연방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발생한 전쟁이 바로 남북전쟁이고요. 그 4년 동안 전개됐고 가장 중심에 있는 게 1863년 7월에 있었던 게티스버그 전투고 거기에서 숭고하게 산화해 간 수만 명의 그 병사들의 안장 국립묘지로 만든 게 게티스버그였고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게티스버그 거기에서 미국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 1863년 11월 19일에 게티스버그 연설이 링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이처럼 남북전쟁 승리의 주역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남부군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에게 1865년 4월 9일에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북군이 승리하고 남부군이 패배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이 미국 연방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막았고 그래서 미 합중국이 해체되지 않았다. 그래서 남북 분단을 막고 남북 통합을 이뤄낸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가장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성자로 추앙을 받냐면 바로 노예 해방 선언을 했던 인물이죠. 링컨 대통령 시절이었던 1862년 9월 22일경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1863년부터는 우리 미 합중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없다라고 미리 이제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을 한 거죠. 정식 발효 일자는 1863년인데 그 선언 자체는 1860
2002년 9월 22일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성인 군자할 때 예수님, 부처님, 이런 성인 반열에 오르는 성자로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고요. 또 암살 당하신 거지 않습니까? 테쿰스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로서 1865년 4월 14일 밤에 암살이 되셨는데요. 자, 암살되신 배경 자체는 1865년 4월 9일에 남부군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에게 항복을 하니까 그 남부군의 극렬한 지지자였던 존 윌키스 부스라는 그 인물이 바로 워싱턴 DC 포드 극장의 연극 배우였는데 그곳에 연극 관람을 오는 인물이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과 북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가 온다라는 소문을 정보를 입수한 그 포드 극장의 연극 배우 남부군의 극렬한 지지자 존 윌키스 부스가 링컨 대통령을 암살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게 1865년 4월 14일 밤 10시 반경이고 다음 날인 4월 15일 아침 7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순교자로 평가를 받기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은 부동의 랭킹 1위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그 북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도 그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 초청을 받았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암살이 안 됐습니다. 왜 안 갔냐면 율리시스 그랜트 총사령관의 부인이 링컨 대통령의 영부인인 토트 영부인과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같이 부부 동반으로 연극 관람하고 싶지 않다라고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이 애처가다 보니까 그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율리시스 그랜트 북부군의 총사령관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제 핑계를 댔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교육 참관 때문에 못 간다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존 윌키스 부스의 총탄을 율리시스 그랜트는 맞지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18대 대통령의 율리시스 그랜트가 당선돼서 8년 동안 미국의 18대 대통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제가 1년 5개월쯤 전에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4식구 가족 여행을 갔을 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도 갔는데요.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과 연방의회 의사당 사이에 동상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18대 대통령이자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동상인데요. 양복을 입은 대통령의 모습으로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북부군의 총사령관으로서 군복을 입은 기마상, 말을 타고 있는 기마상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한복판 워싱턴 DC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 유일하게 세워져 있는 역대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이자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기마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 이제 암살됨에 따라서 후임자가 부통령이었던 이제 앤드류 존슨입니다. 앤드류 존슨. 근데 앤드류 존슨은 아까 인기도 순위 밑바닥에서 두 번째라고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앤드류 존슨은 17대 대통령으로서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당했습니다. 탄핵. 우리나라도 현재 탄핵 정국이 어수선한데요.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을 당했던 인물이 바로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고 링컨 대통령의 후임자입니다. 링컨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분이 링컨 대통령의 암살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한 건데요. 그래서 탄핵이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천신만고 끝에 기각이 됐습니다.
상원, 하원 각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탄핵 소추기관은 국회고 탄핵 심판기관은 헌법재판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연방 하원에서 탄핵을 소추하면 연방 상원에서 탄핵을 심판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는데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탄핵 심판이 기각이 돼가지고 기사회생했던 인물이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는 아까 말씀드린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의 총사령관이자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의 김하상 동상이 세워져 있는 인물이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인데요. 이분은 또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5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대 대통령이 러더퍼드 헤이스입니다. 러더퍼드 헤이스. 자, 이분은 대통령에 당선될 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 헌정사상 국민의 전체 득표수에서는 패배했지만은 당선된 경우가 5번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 방식이 간접 선거 방식이고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얼마 득표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대통령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해서 과반수를 확보하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 중에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전체 득표수에서는 상대 후보보다 뒤졌지만 당선됐다라는 것은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앞섰기 때문에 당선된 케이스가 총 5번의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5번의 케이스가 전부 다 선거인단 수가 모두 앞섰던 건 아니고 한 번은 선거인단도 앞서지 못했었던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먼저 5번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가장 최초가 1824년에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될 때 상대 후보가 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류 잭슨인데 앤드류 잭슨이 국민 총 득표수나 선거인단 수 모두 앞섰지만은 선거인단 수가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게 됐고 2위 후보였던 존 퀸시 애덤스와 4위 후보였던 헨리 클레이 이 두 사람이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1위 후보인 앤드류 잭슨을 꺾고 2위 후보였던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는 국민 총 득표수나 선거인단 수 모두 낙선이 됐던 앤드류 잭슨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수가 과반수가 안 되다 보니까 연방 하원에 가서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2위 존 퀸시 애덤스와 4위 헨리 클레이가 연합해가지고 1위인 앤드류 잭슨을 낙선시키고 2위인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됐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번의 케이스는 모두 선거인단 국민 총 득표수는 상대 후보보다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앞섰기 때문에 당선됐던 케이스가 4번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가 1876년에 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가 당선될 때 상대 후보인 샤무엘 틸던보다 국민 총 득표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앞섰기 때문에 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가 당선됐고요. 그 다음에 1888년에 제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2000년에 당선된 아들 부시, 조지 워커 부시가 상대 후보인
엘고에게 이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016년에 당선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 4번의 케이스는 상대 후보보다는 국민의 총 득표수는 뒤처졌지만 선거인단수 확보에서 앞섰기 때문에 당선됐던 그 4번의 케이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0대 대통령은 바로 누구일까요? 테쿰스 저주의 3번째 희생자인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어떤 인물이냐면 1880년에 20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당선될 때 굉장히 정치 기반이 입지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파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매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나의 당선을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내가 당선되면 주요 장관에 임명해 주겠다. 일종의 엽관 정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좀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는 그 약속을 다 무시하고 그 정도를 걸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선을 도와준 사람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분노하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찰스 기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를 했는데 이제 입을 딱 닦아버리니까 분노하고 자신을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 자리에 임명해달라고 찰스 기토가 요청했는데 20대 대통령 당선인인 제임스 가필드가 그걸 무시해버리니까 찰스 기토라는 그 인물은 그러면 안 되겠다.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를 사살하겠다라고 작심하고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모교인 윌리엄스 대학 방문을 위해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찰스 기토가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를 사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총알을 맞고 대통령 임기 시작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임기 1880년에 당선되고 1881년 3월 4일에 취임하고 7월 2일 날 총을 맞고 그런데 대통령 주치의가 총알이 박힌 데를 찾으려고 그러게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11주 동안 투병하다가 9월 하순에 사망을 했습니다. 요즘 기술로는 뭐 엑스레이, MRI 이런 CT 촬영하면 총알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당시 1881년 7월 2일 날 총을 맞았을 당시 의학 기술로는 총알을 찾기가 쉽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주 동안 총알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폐혈증도 합병증이 발병이 돼가지고 결국은 1881년 9월 하순에 총을 맞은 지 11주 만에 사망했던 분이 바로 찰스 기토라는 암살범에 의해서 사망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고 테쿰스의 저주의 3번째 희생자입니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인 1880년에 당선된 제임스 가필드 20대 대통령이 테쿰스의 저주의 3번째 희생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사망하니까 이제 부통령이었던 체스터 아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가 되는데요. 이 체스터 아서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체스터 아서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 시작이 되냐? 1881년 9월 하순부터 1885년 3월 4일까지 임기를 4년 가까이 하게 되는 분이 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 대통령인데요. 이 시절에 딱 임기 중반인 1883년경에 우리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1년 전이죠. 1883년경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미국과 우리 조선 간의 조미 수호 통상제어약이 체결돼서 지금부터 142년 전이죠. 142년 전인 1883년에 그래서 미국의 사절단이 조선을 방문했고 우리가 답방 형식으로 보빙사라는 그 사절단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서양에 파견한 최초의 외교 사절단입니다. 일본에는 수신사, 그 다음에 뭐 청나라에는 영선사 이렇게 주변 동아시아에는 우리가 일본이나 청나라에게 외교 사절은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서양에 파견한 최초의 외교 사절단이 지금부터 142년 전인 1883년에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라는 외교 사절단이고 거기에는 그 민영익이라는 인물이 이제 전권 대신으로 외교사절 가장 2위 대표로 갖고 부대신이 이제 홍영식, 그 다음에 뭐 서광범, 육일준, 변수 이런 인물들이 수행했고요. 거기 갔다 왔던 인물 중에 한 명인 육일준이 그 여행을 기록을 담은 게 육일준의 서유견문입니다. 그게 1883년입니다. 자, 그게 이제 체스터 아서 대통령 21대 대통령 시절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방문해가지고 보빙사는 우리 동양의 예법에 따라 큰 절을 하면서 체스터 아서 21대 대통령에게 애의를 갖췄었던 그런 일화들도 제가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바로 22대와 24대 대통령을 띄엄띄엄 징검다리 임기 수행을 했던 최초 대통령인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884년에 2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만 1888년에는 재선에 실패하고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됩니다. 그 벤저민 해리슨이 바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의 손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벤저민 해리슨 23대 대통령이 1888년에 당선될 때도 바로 국민의 총 득표수는 벤저민 해리슨이 더 적게 받았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다 앞섰기 때문에 1888년에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이 된 거고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재선에 실패했는데요. 그 다음번 1892년에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었던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과 전직 대통령이었던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리턴 매치를 해가지고 18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직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징검다리 임기 수행 대통령이 됐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징검다리 임기 수행 대통령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1892년에 글로버 클리블랜드가 제2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893년에 바로 미국의 지금 하와이, 미국의 50개 주의 50번째 주에 해당되는 하와이 주가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 주는 1959년에 미국 연방의 50번째 주로 편입했습니다. 그 1959년도에 1월 달에는 알래스카주가 미국 연방의 49번째 주로 편입이 됐고요. 1959년 8월 달에는 하와이주가 미국 연방의 50번째 주가 됐는데요. 그때 50번째 주가 된 것은 정식 주로 연방에 가입한 게 그렇다라는 뜻이고 그보다 훨씬 앞선 이제 1893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가 이제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서 재선 임기가 시작된 연도입니다. 1893년. 그때
하와이 쪽은 사탕수수 이런 농장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하와이에 많이 건너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와이 왕국이 있었습니다. 하와이 왕국.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국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투자 이민 비슷한 거였었습니다. 하와이 왕국 시절인데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투자 이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하와이 왕국 내에서 미국인들의 입김이 너무 세졌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왕국의 마지막 여왕이 미국인들의 자산을 다 몰수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가들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해군에게 SOS를 했고, 미국 해군 150명이 출동해서 하와이 왕국의 마지막 여왕을 추방시켜 버리고 그 하와이 왕국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 미국 해군들은 이 하와이 왕국이 멸망됐으니까 여기를 미국 연방에 편입시켜 달라고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었던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반제국주의자입니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즉 임페리얼리즘을 제국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는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반제국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하와이 왕국을 멸망시킨 그 지역에 대해서 미국 연방에 편입시킬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고, 그래서 그 하와이 현지에서 하와이 왕국을 전복시킨 미국인들은 하와이 공화국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다가 4년 후인 1897년에는 이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절입니다. 윌리엄 맥킨리 25대 대통령이 1896년에 당선이 되고 1900년에 재선에 성공이 됐고 테쿰스 저주의 네 번째 희생자인데요. 그래서 윌리엄 맥킨리 25대 대통령이 초선 임기 중이었던 1897년에는 윌리엄 맥킨리는 미국 제국주의의 신호탄을 쏜 인물입니다. 미국 제국주의의 서막을 열었던 인물이 바로 제국주의자인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입니다. 그래서 1897년에 그 하와이 공화국을 미국의 준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준주, 정식주가 아니라 준주라고 합니다. 영어로 정식주는 스테이트라 하는데요. 준주는 테리토리라고 합니다. 테리토리, 주에 준한다 해서 준주, 정식주는 스테이트, 준주는 테리토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897년에 하와이 공화국이 이제 미국의 준주가 됐고, 그게 바로 이제 미국 제국주의의 서막을 열었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절이었던 1897년이고요. 그로부터도 이제 한 62년이 지난 1959년에 미국 50번째 주로 연방의 정식 주로 편입을 한 게 하와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대 대통령이 이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인데요. 이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자, 1898년에 미서전쟁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미서전쟁이라고 하면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을 미서전쟁이라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 서바나어 뭐 이런 거, 스페인어를 서바나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음차 표기로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쪽 할 때 그 서자, 그래서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을 미서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게 1898년에 일어났고요. 그 전쟁은 미국 역사에서는 소풍과 같은 전쟁이다,